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관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잘 이렇게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비 소리가 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잠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잠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공조 냉동 아니겠습니까? 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고 또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유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콘텐츠가 간단한 에어컨을 뭐 설치를 하고 수리를 간단하게 하고 하는 게 이제 주 그 콘텐츠가 아니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시스템 에어컨 설계 시공 관리사로 돈을 좀 많이 벌자, 연봉 1억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콘텐츠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도 뭐 변함이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게 콘텐츠 자체가 무거워요. 그래서 뭐 구독자도 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재미있는 그 설치 영상 또 뭐 AS 영상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크게 하면 네 가지인데요. 공조 냉동의 변천사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어떻게 변할 건지, 그 다음에 중앙공조와 그 다음 시스템 에어컨의 변천사 우리는 어떻게 따라잡을 건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천사를 한번 봅시다. 자, 공조냉동의 변천사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을 하면서 대형 건물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는 필수적으로 이제 사람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첫째로 우리가 선진국에서 발전한 이런 공조 냉동기를 우리가 들여왔습니다. 그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프로만이 대형 건물에 쓰고 있는 흡수식 냉온수기, 진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대형 건물 지하실에 가면 큰 그 한 개 층에 엄청나게 큰 이 냉동기, 흡수식 냉온수기, 그 다음에 가스 보일러건, 기름 보일러건, 보일러, 옥상에 보면 쿨링타워, 물론 이제 겨울에는 밀봉을 잘 해놓죠. 이게 물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에어 핸들링 유닛, AHU라고 하죠. 이제 그렇고, AHU가 없는 이제 곳에는 또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그 각 층마다 유리창 밑에 펜코일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바람이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정 카세트라고 해서 천정에 에어컨처럼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냉매 배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서 시원한 바람, 찬바람, 외부의 신선한 공기 이런 걸 모두 대여를 한 다음 닥트를 통해서 이제 각 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 한 가지 AHU가 좀 불편한 게 전 건물을 동시에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은 뭐 하지 말고 저 방은 하고 이렇게가 좀 어렵죠. 뭐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만일에 개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들고, 또 비례 제어라고 해서 실제로 필요한 양만큼을 여기 냉온수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펜코일 유닛 방식은 요것도 털지 않으면 열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완전히 수동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조기를 돌리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수식 냉온수기를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옥상에 쿨링타워를 관리해야 되고, 각 층에, 각 방에 그 다음에 펜코일 유니트를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에너지 소비를 보면 에너지는 조금 작게 소비를 할지 몰라도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런 게 이제 외국 선진 나라들의 그 기술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동안에 건물에다 많이 적용을 시켰죠. 근데 이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런 그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 기계 자체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나 그 다음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자 한 20여 년 이제 전부터
이런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거죠. 이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도입이 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상당한 부분 뭐 에너지도 세이브할 수 있을 뿐더러 관리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개별로 이제 천정에 달고 그 다음에 AHU도 가능하고 뭐 가능합니다. 개별은 그게 지금 제가 요 이제 실내기 호웨이 천정 카세트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바닥 상치형 펜코일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이런 펜코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수배관이 와요. 대충 한 5도씨 정도 물 여름을 기준으로 하면 겨울에는 보일러를 돌려서 한 45도, 50도 그 정도의 이제 따뜻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교환을 해서 난방을 하고 이제 이 냉온수기가 가동을 하고 쿨링타워 가동을 해서 시원하게 만드는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요 동배관이 여기가 직접 열교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냉매가 이제 열교환을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을 하지 않고 지하실에 보면 이렇게 보일러, 옥상에 쿨링타워, 흡수식 내온수기를 일체형으로 만든 게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외기에서 뭐 AHU도 가능하고요. 공냉식 그러니까 AHU가 되겠죠. 닥트를 통해서 각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열 효율 면에서는 서울이나 그 다음에 경기 쪽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그런 이제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거, 에너지를 절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점은 지하실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흡수식 내온수기, 그 다음에 쿨링타워, 그 다음에 이 보일러, 대형 보일러, 그 다음에 AHU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이제 부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외기는 그냥 옥상에 쿨링타워 대신 그 옆에 그냥 이렇게 일정한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HU를 했을 때는 뭐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이런 방식, 개별 제어 방식으로 가면 전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우,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지금 서울 경기에 호우주의보 내려가지고 여기 사무실에 날씨가 좀 더워서 문을 좀 열어놨는데요. 에어컨을 켜게 되면 에어컨에서 나는 잡음이 마이크로 들어가서 듣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까봐 에어컨을 이제 가동을 하지 않고 문을 좀 열어놨더니 엄청나게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에어컨을 어떻게 내가 켜고 끄고 제어를 할 거냐. 지금 아시다시피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자동차도 인공지능 자동차가 지금 뭐 이미 상용화 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사람이 뭐 운전을 하지 않고도 자기가 스스로 길 따라서 운전을 해주는 그런 자동차가 나오리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컨을 개별 제어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가족이 사는 입장에서는 큰 에어컨 한 대만 딸랑 틀고 온 가족이 그 에어컨 하나의 바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은 세상이 변하면서 개별 실내기가 이제 다 도래가 된 거죠. 이를테면 A라는 방에는 그 방에 있는 그 열부하 계산을 해서 이렇게 뭐 몇 킬로칼로리를 달면 되겠다 해서 개별적으로 다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벽 부착형이나 무선 리모컨, 또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으로 내가 원하는 온도 이런 거를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형 건물에도 이거 뭐 여러 가지 칠러나 멀티벌, 그 다음에 뭐 싱글, 그 다음에 GHP 이런 그 모든, 그 다음에 보일러까지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이제 변천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설치하시는 분도 좀 더 좀 큰 스케일로 AHU를 이제 만일에 설계를 해서 내한테 넘겨주면 이런 것도 다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고,
모든 제어기나 이런 것도 다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어기 이런 것도 다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기 ERV라 그러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스템 보일러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자기의 캐파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미 시작된 4차 혁명, 그곳에 공조 냉동이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4차 혁명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혁명에 우리 공조기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저보다 좀 앞서가고 이런 데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특별하게 뭐 공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미 냉동 공조 부분도 4차 혁명에 벌써 4차 혁명을 레일 위에 올라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유심히 보시고 계셔야 돼요. 이제 A라는 이제 이 건물이 하나 만일에 만들어질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설명을 드릴 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제일 비용이 싸고 제일 관리를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 있는 거면 뭐 다른 거 볼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좀 잘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공급대용 따라잡기를 계속해서 갑니다. 지금 이제 대형 건물에는 그 건물에 맞게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수전 용량을 계산을 하고 이제 한국전력과 이제 계약을 하지요. 몇 킬로. 그래서 보통 보면 좀 큰 건물에 옥상에 올라가면 아니면 외부에 보면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요, 안에 변압기가 들어있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건물 자체에 쓰고 있는 에너지, 뭐 이를테면 뭐 3,000kW, 뭐 5,000kW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업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가스 히터 펌프죠. 전에 제가 이제 제 콘텐츠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GHP,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택시에 그 LPG 엔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진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컴프레셔를 돌려서 에어컨을 가동을 하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 지열 이 시스템 에어컨을 한번 이게 시술을 해봤는데요. 그 남양주의 지수장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그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시설하는 비용은 땅을 파서 그라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땅 속에는 일정한 온도가 항상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온도를 여름에는 실내에 있는 열을 그 땅 속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땅에 있는 일정한 온도를 흡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지열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른데요. 배율 횟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냉난방기 설치할 때,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절환형이라 그럽니다. 내가 냉방을 할 거냐 난방을 할 거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냉난방 동시형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이를테면 지금 글로벌한 시대니까 뭐 대형 호텔에 1호실에는 더운 나라 사시던 분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2호실에는 추운 데 사시던 분이 들어와서 뭐 있다고 했을 때 서로가 원하는 온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온도를 자기들이 맞추면, 만일의 경우에 1호실에는 이제 전환기에 필요해서 냉방을 틀었을 때 거기 나는 열을 회수를 해서 2호실 난방을 트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그런 방식. 이런 그 많은 방식들이 다분히 다 전부 제어 솔루션에 의해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으로 가는 자동차도 다 제어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외부를 다 인식하고, 그래서 이게 사물이 뭐다 인식한 다음에 이제 중앙 컴퓨터를 보내서 뭐 핸들을 오른쪽으로 들고 왼쪽으로 들고 브레이크를 잡고 뭐 신호를 감지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든 제어기가 연료도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쉽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제어기술 발달, 이제 우리 공조기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A라는 대형 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 계약을 이제 맺게 되면요, 거기에 중앙 제어기 포트를 하나 열어서 별도로 이제 보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제 알람이 뜨니까 가서 바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는 그런 이제 지금 AI 체제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지만 우리가 4차 혁명 시대에 공조기가 어떻게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걸 판매를 하고 설치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8월달이 되었고요. 이 더운 날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상을 뒤엎은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어서 아마 영업하시기에, 그리고 설치하시기에 아마 많은 불편함이 따를 겁니다. 제가 현장에 한 가보니까요, 이 더운데 땀 흘리고 먼지도 나는 데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려니까, 이거 뭐 진짜 영상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진짜 뭐 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덥고 짜증나서.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또 이 시기가 갈 거고,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이 공조기를 또 설치도 하고 또 이걸까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한 25년 동안 이 업을 해오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봤을 때, 이거는 꼭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좀 캐파를 좀 키워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좁쌀이 굴러봐야 뭐 얼마나 커지겠냐, 적어도 계란 정도 하나가 굴러야 그래도 한 바퀴 굴르면 그래 좀 묻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걸 하면 키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큰 걸 하시면 들어오는 어떤 그 비용적인 게 상당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기술을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또 비용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좋은 콘텐츠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